네, 9월 23일 주간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700억 매수, 외국인은 7,2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3,4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75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8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5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48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9월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 절반 정도 수준은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저번 주 나스닥 같은 경우 17,9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5,7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 9월에 큰 폭의 하락을 다 복구하고 오히려 또 최고가 경신까지 하면서 나스닥이랑 S&P 500은 회복력이 되게 빠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39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932원 마감했습니다. 일본 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좀 원엔화 환율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그 유가는 71불까지 좀 소폭 반등했고요. 국제금은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최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어제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주들, 밸류업 관련주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은 2차 전지, 바이오, 하이닉스 이 세 개의 섹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는 바이오가 주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맥커리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바이오 관련된 리포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주가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최근에 뭐 매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삼성전자의 큰 모멘텀이나 뭐 좋은 이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차트적으로도 계속 쭉 내려가는 모습인데 하이닉스는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또 CXL 그 칩을 또 생산을 해서 또 리눅스에 탑재를 한다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자꾸 CXL을 잘하고 있다,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빨리 하는 모습 나오면서 이번에 HBM처럼 CXL도 하이닉스가 먼저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시장에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HBM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HBM 모건 스탠리에서 비관론이 나왔었죠.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아직 비관론이 이르다. HBM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아무래도 일반 D램보다 HBM이기 때문에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하락기라고 논하기 이른 시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HBM 비중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생각하는 변동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오늘 HBM 관련된 주식들이 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한국증권사랑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쪽이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겨울과 뭐 여름 이렇게 오겠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말해서 좀 반도체 산업을 많이 죽이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냥 미리 선행 매매를 해서 매도를 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번 리포트 전에도 7월 달에도 이 반도체 사이클이 좀 지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저번 주에 했던 빅컷이죠. 연준의 빅컷. 근데 이 연준의 빅컷이 금리나 파월이 이제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로 간주하지 말라. 이번에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하면서 0.5bp, 50bp 내렸는데도 좀 시장이 크게 반응 안 했었죠.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노동 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약간 시장이 공포를 살짝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PC 지표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연준이 B컷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인플레이션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개인 소비 지출인 PC 물가지수 상승률을 2.6% 대비 0.3%포인트 낮추면서 2.3%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 주에 PC 지수 발표가 나오죠. 근데 이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연준이 말한 예측한 인플레이션 전망이 틀리기 때문에 또 시장이 또 큰 폭의 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 전망치 이번 주는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 되고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좀 주가 변동성이 아주 좋은 주식이 원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전력 수요 폭증에 죽었던 원전도 살렸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가동 중단을 했던 원전을 되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원전을 5년 만에 다시 운영 재개를 한다는 결정에 관련된 종목들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주식들 기본 한 20% 이상 미국에 있는 뭐 뉴스케일, 뭐 버티버 홀딩스 뭐 이런 것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AI 반도체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 전력, 원전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인텔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외계인이 안에 산다라고 별명이 붙었던 인텔이 이제는 분사 위기입니다. 그리고 퀄컴이 아예 인텔을 인수하겠다라는 찌라시까지 돌면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계속 될 수 있을지란 불안이 좀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냐라고 보시면 2016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위였는데요. 지금은 10년 동안 이어진 경영진들의 오판, 패착 등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은 엔비디아의 30분의 1, TSMC의 8분의 1, 삼성전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약 한 12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계 1위였던, 매출 1위였던 회사가 좀 많이 좀 위상이 낮아졌습니다. 거기다 이제 CPU 시장의 경쟁사인 AMD가 바짝 추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CPU 매출에서 AMD가 오히려 인텔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인텔의 몰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인텔을 봐라. 삼성도 언제든 1위 자리,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경영진들의 오판, 뭐 스마트폰 시대에서 좀 뒤처졌었고 AI 시대 뒤처지고 이런 판단들을 잘못하면서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번 삼성전자도
TSMC 그 파운드리 사업 잘 못했었고, 지금 HBM까지 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음, 최근 B컷을 한 후 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을 좀 미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침체 징후가 있을 때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아예 침체 징후까지는 아닌 상황에서 빅컷을 했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동성이 많이 나와서 이거 기술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경기 방어주에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금리 인하기에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등 경기 방어주나 배당금이 많은 유틸리티주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기술주들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임의소비재, 금융주들도 되게 부진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는 뭐 금융주들이 잘 나가고 빅테크 투자도 돌아가면서 빅테크 주식이 올라가니까 좀 투자자들이 원래 갖고 있던 공식들이 깨지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커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월가에서는 은행주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은 지수가 올해 들어 19%대 상승 중인 만큼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고, 웰스파고에서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겠지만, 라임은 있을 것이다. 95년도 첫 금리 인하 당시 초반에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 S&P 500을 넘어서는 상승률이 나왔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융주들을 추천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이제 전면전을 초읽기하고 있는데 추석이랑 뭐 최근에 뭐 삐삐 테러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헤즈볼라가 반격을 하자 이스라엘도 엄청 크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러우 전쟁 뭐 완화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확전이 될 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쪽 국면도 되게 대외 변수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업종 맥커리 증권 리포트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커리 증권의 준최 씨가 헬스케어 업종이 앞으로 엄청 유망하다. 그리고 음, 헬스케어 섹터의 리레이팅을 앞두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국내 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승인과 의약품 플랫폼 기술 분야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나올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리레이팅이 나와서 큰 폭의 상승 사이클을 맞이했다라는 내용이고 되게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CDMO 기업들은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수혜를 받고 또 금리나 B컷까지 당연하기 때문에 좀 헬스케어 업종들이 확실히 하반기 때 계속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진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T팜도 계속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가올 네 번째 사이클이다. 국내 신약에 대한 글로벌 승인과 한국 신약 플랫폼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종목은 뭐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SK 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그리고 ST팜은 CDMO죠.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각종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에
이슈들이 또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이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상황이 되게 좋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CDMO 기업들한테 좋고 바이든이랑 해리스 모두 의약품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 수혜를 많이 볼 거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무래도 CDMO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바 그리고 ST팜 계속 어, 꾸준히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는 이렇게 좀 바이오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어, 근거랑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될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에 따라서 한국 지수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또 한국 전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 안 좋게 말했지만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CEO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발표되는 지수가 매우 많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뭐 발언도 매일 있고요. 그리고 뭐 GDP 발표, PCE 지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 내일은 이제 한국은 밸류업 지수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 발표하면은 또 관련된 기업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4일에 있을 밸류업 지수 발표, 25일에 있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GDP 발표, PCE 지수 발표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GDP 발표는 뭐 최근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같은 경우 최근에 3%까지도 나왔네요. GDP 성장률. 그래서 이번에도 3% 이상 나오는지 보면은 또 경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 이상 나오면 안 된다. 물가가 강력하게 나오면 안 된다. 물가가 내릴 거라 생각하고 금리 인하를 세게 했기 때문에 PC 지수 발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거 경제 지표 잘 체크하고 기업 실적 잘 추적하면서 시장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